주말 동안에 이거 본인이 조금 수업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있다면은 복습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예외 처리. 예외 처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예외 처리라고 한다. 예외 처리를 할 때 try 그다음에 except, else, finally 각각의 이제 어느 상황에 써야 될지 적어놨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어, 요 사이트에 가면은 예외 처리에 대한 어떤 간단한 예시들이 있어요. 이런 예외 처리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각각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제가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 3을 넣고요. 그 다음에 num2에다가 0을 넣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온 숫자가 혹시나 이제 원래 내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try로 감싼 다음에 result. 자, 그러니까 num1에 3이 num1에 3이 3이고 num2는 0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 식이 계산식이 만약에 num2가 3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프린트 연산 결과 여기다가 result라고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안쪽에다가 프린트 연산 결과 처리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리고 else 연산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됨 라고 해줄 거고요. finally 자, 모든 수행을 종료한다 라는 멘트를 주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연산 결과 처리 중 에러가 발생됐죠. 그리고 모든 수행을 종료가 됐고요. 위에 살짝 보면은 자, try에는 이제 어떤 수행할 문장들이 각각 들어가요. 요 except랑. 그러니까 이 try는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랬을 때 에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가 실행된다고요?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상 동작 시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요 else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자, finally는 위에 얘네들이 에러가 있던 말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실행이 된다. 만약에 여기가 3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예시가 있고요. 자, 예외 처리에 네 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try except. 그러니까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써줄 때 하나만 써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면은 에러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써줬을 때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try finally 에러가 발생하면은 따로 에러 처리를 못 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할 문장을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try는요, 이 try는 위에 있는 제가 설명한 이 두 개 중에 하나와 함께 쌍을 이뤄야 돼요.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try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처리를 하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상 동작에 다른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 위에 있는 내용에 더해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말거나 마지막으로 수행하고 종료. 알겠죠? 위에 있는 내용 더 붙여야 돼요.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num 1에 3을 넣고요. num 2에 a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try result. 자, num 1이 3이고요. num 2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프린트. 포맷이 아니고 리절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로 디비전. 그러니까 얘는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는. 자, 프린트 0으로 나눌 수 없다. 그 다음에 타입 에러. 자,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에 위와 같이 num 2가 문자열이라고 했을 때, 자, 프린트 에러가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name 하고 number 3 is not define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잠깐만,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요. 일단 이런 에러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0을 줘볼게요. 그러면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죠? 자, 뭐라고 좀 여기다 줘볼까요? 그러니까 자, 위에 이 익셉션은 모든 에러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모든 에러에 대한 기본 클래스. 자, 그래서 모든 에러에 대한 확인은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이제 뭐냐면은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거는 0으로 나누려고 했을 때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얘는 타입 에러, 타입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근데 잠깐만.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타입 타입 에러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찾아보면은 나와요. 아니면은 검색해서 파이썬 예외 처리의 종류라고 하면은 키 에러라고 해서 이런 에러가 있을 거고요. 밸류 에러, 그다음에 신텍스 에러, 네임 에러, 그다음에 제로 디비전 에러, 그다음에 타입 에러. 그리고 여기에 as라고 써놓은 거는 요거 대신해서 요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별칭 같은 거예요. 제로 디비전 에러.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건데 당장해야 이제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장해야 써먹을 수는 없는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뭐 내일이나 모레 시작하는 이제 파일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클래스나 또는 그런 것들을 클래스나 뭐 객체 활용해가지고 좀 이 예외 처리나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러니까 변수에만 넣었을 때랑 클래스를 만들어서 묶음으로 가지고 다녔을 때랑 차이점 비교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외 처리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일단.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알고 일단 써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는 거는 큰 의미 없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 써야 될까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여기서 이런 에러가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트라이랑 이렇게 트라이로 감싸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파헤쳐가면서 하기에는 저희 수업 시간이 짧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건 지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역 변수라는 거는요 함수 내에서 정의된 변수입니다. 함수 내에서. 자, 함수라고 하면은 요 뒤로쓰기 한 칸 된 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요, 지역 변수보다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함수 안이나 밖에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에다가 이렇게 20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A 해보면 당연히 20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A 하고 ABC 함수 호출하면은 똑같이 20이 나와요. 그죠? 말 그대로 전역 변수는 함수 안쪽이나 밖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함수 바깥쪽에서 선언된 이 변수를 제가 A는 1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0이 나와요. 그죠?
요 안쪽에서 정의된 이 변수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죠. 이 함수 안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20은 요 프린트 A를 말하는 거고, 이 ABC 함수 호출하려고 하면은 요게 얘를 찾아가죠. 얘를 찾아갔을 때 그 안에 지역 변수로 A라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11라는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프린트 A 하면 당연히 10이 나오는 게 맞고요. 얘를 자 글로벌이라고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10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 A는 이제 이 지역 변수처럼 함수 안쪽에다가 선언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A를 이제 전역 변수로서 쓰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0이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게시판 뭐 하면서 제가 그 넘버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게시글 하나 추가하는 거였나? 거기에서 제가 넘버라는 변수의 값을 1씩 증가하는 형태로 해놨어요. 그죠? 글로벌이라는 걸 써주게 되면서 그 의미가 요 의미예요. 그래서 글로벌을 써주는 것과 써주지 않는 거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프린트 A 했을 때는 당연히 20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딱 제가 요 셀을 실행하게 되면은 얘가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A 안에 20이라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요, 그죠? 이 함수 안에 이 A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서 쓰겠다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A에다가 10을 넣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A의 값은 이제 10으로 재정의가 되겠죠. 재활용이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 함수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효과가 있겠죠. 자, 얘를 한번 실행해 줄 때 A가 프린트 A 할 때 10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코드를 15번째 라인과 17번째 라인에서 썼을 때 값은 10으로 나온다. 그렇다라는 거는 좀 전에 설명했던 글로벌이라는 걸 써두게 되면은 A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로서 쓰임을 하겠다라는 그 말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 변수. 함수 내에서 정의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 전역 변수라는 거는 함수 안쪽이나 바깥에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글로벌이라는 거를 함수 내에다가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전역 변수로서 쓰임을 하게 해준다. 이게 전부고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일단 미리 한번 간단하게 보는 거. 자, 모듈이라는 게 있고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요,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는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을 수 있고,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등등 뭐 여러 개가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 안쪽에.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대표적인 모듈 중에 하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랜덤이라는 모듈입니다. 자, 잠깐만요. 설명할 때 좀 이따 파이썬 모듈 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랜덤이라는 거는 난수에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자, 그랬을 때 얘네를 불러오는 방법은 자, 인포트 랜덤입니다. 이게 먼저 한번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랜덤이라는 거 우리가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가위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랜덤 초이스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요만큼만 딱 보시면은 함수 호출인 거죠. 우리 그 객체 클래스로 뭐 만들어가지고 그 객체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서 점 객체 이름 점 하고 함수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썼잖아요, 문법을.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불러온 랜덤이라는 모듈에서 이 choi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mlist라고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인풋한 랜덤 모듈의 choice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값이 계속 달라지죠? 자, 출력이 매번 달라지는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랜덤 모듈의 choice라는 함수가 가진 어떤 기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은 적절하게 사용할 때 내가 쓰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저 초이스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 하는 순간 머리 아파요. 그냥 초이스 함수는 이런 거 해주는 거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랜덤 모듈을 불러오고 그 랜덤 모듈을 불러왔을 때 어떤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여기 뭐 예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뭐 초이스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랜드 인트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의 정수 난수를 뭐 생성하겠죠. 샘플. 자, 중복 없이 두 개의 요소 무작위로 선택. 이렇게 하면은 뭐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 중에 중복 없이 요소를 무작위로 두 개를 출력을 하겠죠. 이런 기능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 리스트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를 백날 첫날 배워봐야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파이썬 안에 있는 어떤 공부를 하면서 다 깨우쳐야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거 보면은 얘 이런 기능이구나. 그냥 바로 가져오면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내용 이해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보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난 단순히 이 초이스라는 거 하나만 써봤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만 이런 거 했을 때도 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듈. 그 모듈이라는 거 안에는 변수, 함수, 클래스 등등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는 이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임포트에서 불러왔을 때 우리가 별다른 정의 없이 이런 함수들을 그냥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런 모듈이 여러 개가 모인 걸 가지고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키지는 그냥 하나의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폴더, 그 안에는 여러 모듈들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튼 요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요번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자, 리스트,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배운 딕셔너리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리스트라는 거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리스트에 이름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빈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근데 얘는 이제 순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허용도
됩니다. 중복 허용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넣을 때 뭐 예를 들어 숫자를 1, 1, 1, 2, 2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데이터를 채워넣고 접근은 어떻게 해요? 안에 데이터 접근은 그쵸?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죠, 그쵸? 여기 뭐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수정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 어떻게 해요? 어펜드를 써서 할 수 있고요. 인서트를 써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를 써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는 자, 리무브도 할 수 있고요. 자, 팝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자, 클리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준 이런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 이런 함수들은요,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그 예제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정리해놔요. 그러니까 이런 셀 안에 리스트 뭐 이런 예시 만들어 놓고 뭐 추가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정리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튜플을 볼게요. 이 튜플이라는 거를 선언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소괄호가 들어가요. 이 안쪽에는 뭐 튜플 1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적을게요. 선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대괄호죠. 얘는 소괄호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넣은 대로 순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 허용이 가능하다. 자, 접근은 얘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로 접근을 해요. 근데 얘는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한번 넣으면 수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삭제 안 돼요.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 자, 세트는 자, 선언 중괄호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순서 보장이 안 돼요. 내가 1, 2, 3을 넣었다라고 해서 1, 2, 3의 각각 인덱스 번호가 0, 1, 2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 허용이 안 된다. 중복된 데이터는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을 내가 2개 넣어봐야 그 2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접근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정 불가능하다. 데이터 추가하는 거는 add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삭제, 자 remove, 그 다음에 discard, 그 다음에 클리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의 선언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키밸류 값을 같이 넣어주죠, 그죠? 자, 딕셔너리 순서 보장이 어떻게 돼요?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 허용이 안 돼요. 왜? 키값이 동일한 키값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내가 키에다가 뭐 철수 나이 20살 넣고 그 다음에 철수 또 넣고 나이 30살 넣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접근은 어떻게 해요? 자, 이 키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죠? 그 다음에 get이라는 걸 통해서 접근을 또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가능하다. 어떤 값? 밸류 값. 밸류 값 수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추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키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밸류값 넣어주면 되겠죠? 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될 수가 있고요. 삭제. 자, 팝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팝 아이템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배운 이제 리스트 뭐 배웠지만은 리스트 그다음 튜플 세트 딕셔너리 그러니까 이제 알긴 아는데 얘네들은 이제 알긴 알겠죠 그죠 이제 설명만 조금 하면은 이런 것들만 이해하면은 사실 아래 얘네들 이해하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각의 얘네들을 언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지가 사실 궁금한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 개의 값들을 순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써야 된다? 리스트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우리가 만들고 나면은 안에 값이 바뀔 일이 없거나 또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수라도 값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튜플. 그 다음에 자 값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중복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세트 쓰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키라는 값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딕셔너리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튜플이라는 거는 추가, 수정, 삭제가 모두 불가능한 읽기 전용입니다. 그런데 수정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여기다가 귤 넣고요. 자, 사과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T 해보면은 이렇게 귤 사과가 잘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게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형태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추가가 되겠죠? 어펜드를 통해서 자, pudo라고 그러면은 자,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어펜드 함수로 값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리스트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지금 포도가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주면은 이 튜플의 값이 이렇게 추가가 된다. 그래서 자 튜플 또는 리스트 이걸로 감싸면 된다 라는 거. 자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자 튜플에서 리스트로 갔다가 리스트에서 다시 튜플로 간 겁니다. 튜플이라는 거는 위에서 이제 수정 추가 삭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자 하나만 더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직접 타이핑을 좀 한번 해보시면서 이것저것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리스트. 자, 리스트가 이제 있는데, 리스트에는 중복된 이제 값이 허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중복된 값들을 제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배.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리스트는 과일을 담는 어떤 리스트가 되겠죠? 그 안에는 배는 총 몇 개다? 3개. 현재. 자, 실행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귤, 사과, 배라고 해서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가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세트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프린트 찍어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세트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순서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귤, 사과, 배라고 넣어줬는데 지금 변환을 하고 이걸 출력해 보니까 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귤도 여기 있고, 그 다음 사과 있고. 그러니까 순서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중복이 제거된 상태의 데이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중복된 값이 허용이 되는데 리스트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중복 값들을 제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근데 굳이 이렇게 뭐 안 해도 어떻게 만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배운 리스트, 세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세트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가는 위에 요 설명 보시면서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저장을 눌러 놓을게요. 눌러놨으니까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고 내용도 또 한번 해보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설명하고 보시다가 40분의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딕셔너리를 한번 보면은 순서 보장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안 됩니다. 뭐에 한해서? 뭐에 한해서? 키값에 한해서,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안에다가 넣어줘요. 리스트 안에다가. 그 다음에 프린트 찍어보면은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rom keys라고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단 순서는 귤, 사과, 배 나오고요. 자, 키값과 밸류 값을 동시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키에다가만 이렇게 값을 넣은 상태고요. 당연히 밸류 값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none으로 가져와요. 즉, 근데 키 값은 중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순서는 일치해도 키값 이 순서들 지금 보시면은 귤, 사과, 배라고 일치가 되어 있어도 밸류 값은 없지만 중복이 제거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순서도 보장이 됨과 동시에 중복된 값도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은 좀 다른 거죠. 리스트 안에 똑같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세트로 바꾸게 되면은 뭐 이제 중복된 값은 제거가 되지만 순서는 보장되지 않고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중복된 값도 제거가 됨과 동시에 순서도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 리스트에서 딕셔너리, 딕셔너리에서 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뭐예요? 힌트 리스트에서 세트, 세트에서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여기까지 저장해 놨어요.